깨침의 성배인 가나선 화두 타파에 대하여 10년 전쯤 무작정 화두를 들어 가나선을 한 적이 있다. 그때의 모습은 지금의 자신과 정신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오온에 끌려다니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일반 대중과 마찬가지로 한 점 틀림없이 비슷한 세속의 길을 가고 있었다. 깨침의 세계라는 곳에 초발심을 내었다는 것이 지금 생각해도 실로 기특하며 가상하다. 스승이 없는지라 자세한 가르침 없이 무작정 화두를 들었기에 가나선을 이론적으로는 잘 모른다. 그냥 내가 깨친 바 그대로 밖에는 모른다. 우선 가나선은 묵조선과 대비된다. 우리나라에 가나선이 있다면 일본에는 묵조선이 주류를 이룬다. 민족 정신이 다르듯 깨치는 참선법도 두 나라가 사뭇 다르다. 우리나라는 몰아붙여 한 방에 깨치는 가나선을, 일본은 차근차근 모아서 단계를 거치는 묵조선을 택한다. 묵조선은 시다르타의 경전 중 안반수의경에 나오듯 호흡을 관하는 호흡법의 원리에서 시작하여 사마타처럼 그치고 멈추는 참선 수행에 가깝다. 지관 수행에 있어서 그칠지는 충족되지만 비추어 보는 관의 수행이 부족하다. 또한 묵조선은 앉아서 집중하고 마음을 정지시키는 참선법인데 옛날 사람들은 앉아있는 시간보다 걸어다니는 시간이 많아서인지 굳이 않아서 참선을 하라고 한다. 물론 앉으면 심신이 안정상태에 이르는 것은 맞다. 그러나 앉거나 눕거나 서거나 걷거나 자신의 참선 상태는 변함이 없다. 언제 어느 때고 매 순간이 참선이 되어야 한다. 나중에는 스스로가 매 순간이 참선임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묵조선은 불교 전통적인 참선 수행법으로 볼 수 있는데 달마대사가 앉아서 참선 면벽을 하듯 고요히 마음을 비우는 것이다. 그러나 묵조선은 참선의 이치인 멈춤에만 치우쳐 반야지혜가 드러나기 어렵다. 즉 쌍차쌍조로 돌이켜 피추어보는 능력이 부족하다. 신수스님의 점차점수에 치우친 탓이다. 즉 점차점수는 단계적으로 쌓아가야 한다는 것인데 물론 깨침이란 점차적으로 경전과 참선법을 통하여 무르익는 것은 맞으나 단박에 깨치는 도노돈수의 박 터짐이 없이는 깨우치기 어렵다. 반드시 의식의 경계를 넘는 커다란 한 방이 필요하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달마대사의 6대 제자인 해능스님의 단박에 깨치는 도노돈수의 법통이 임재스님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대해스님에 이르러 가나선이 만들어진다. 즉 가나선을 만든 사람은 한바탕 깨침의 소리를 할로 표현하고 다니는 중국의 임재스님의 제자인 대해스님에 의해 만들어졌다. 스승인 임재스님이 하를 외치며 돌아다니며 심지어는 보아스님과 법거량을 하느라 밥상을 둘러엎기 여러 번 이런 임재스님의 제자가 아니면 누가 가나선을 만들 수 있었겠는가. 임재스님의 단박에 깨치는 도리가 씨앗이 되어 마침내 대해스님에 이르러 가나선 수행법을 탄생시킬 수 있었다. 청출어람 그 스승의 그 제자인 것이다. 가나선 화두 타파를 하려면 오래전 조사들이 남긴 여러가지 공안 중 자신에게 맞는 화두를 아무거나 선택하여 들면 된다. 제일 좋은 방법은 자신의 주위에 깨친 스승이 있다면 그 스승에게 자신이 평소에 궁금한 것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스승은 제자에게 알지 못할 화두를 던져주고 제자는 그 화두를 들어 의심을 끝없이 일으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신의 벽을 허물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 지금 여기 앞면만 있는 동전이 있다 라는 대답한다. 그러면 제자는 왜 동전의 앞면만 있다고 했을까? 어째서 왜? 이먹고 윤회로 비추어보고 인가로 비추어보고 시스템에 비추어보고 시나리오에도 비추어보고 별의 별짓을 다하되 핵심은 왜 어째서의 중심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화두를 들면 빠르면 3개월, 보통은 3년이면 마침내 어느 고요한 순간에 단박에 자신의 의식 경계 너머에 이르게 된다. 치열한 만큼과 비례하여 화두는 빨리 타파된다. 그러려면 매 순간 머릿속에서 화두가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천길 낭떠러지 절벽에 스스로가 매달려 봐야 하며 칼날 위에 홀로 서 있는 듯 하여야 한다. 미치기 직전에 잠시 쉬어야 한다. 그때의 그 쉰 틈을 타고 또 다른 자신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것이 화두타파이다.
화두 타파 후 낯설음에 놀라는 사람도 있고 광인 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도 있다. 깨친 그 상태를 글로 남기니 이것이 오도성이다. 이렇게 화두 타파가 되면 검증을 받아야 한다. 질문은 한 가지가 아닌 꼬리를 무는 세 가지 질문. 이것은 검증을 통하여 깨침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함이다. 어떤 사람은 이런 극한의 과정이 없이 멍하니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갑자기 깨쳤다고 하는데 이것은 깨침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단지 잠깐의 일탈된 의식의 상태에 집착하는 것이다. 즉 화두 없이 그냥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단박에 깨치는 것은 가나선을 통한 깨침이 아니며 질문 몇 개만 하여도 금방 간파된다. 아무튼 가나선에 대한 나의 소견은 이러하다. 가나선 화두 타파는 깨침의 시작이며 이때 드러나는 참나에 머무르지 말고 궁구하여 그 참나가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밝혀서 존재의 실상을 보는 것이 깨침의 핵심이다.